메이저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로 또 이렇게 이직하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도 제약회사 현직자가 알려주는 제약회사에 대한 모든 내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편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 제약회사 경력직 분들이 보시면 아주 꿀팁, 이직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 아주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0년차 현재 국내 탑5 안에 드는 제약회사 현직자 분께서 지금 앞에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 내용 관련해서 많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제약회사의 그런 경력직들의 이직을 할 때 보통 어떤 루트로 해서 이직을 하시나요? 보통 일단은 채용 공고를 보고 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아니면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을 하면서 사실 많은 그런 타 회사 직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대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중소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메이저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사에서 메이저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거는 메이저 회사에서 외국계 회사로 또 이렇게 이직하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직을 많이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요즘 제데모 같은 카페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카페나 그런 카페 안에서의 커뮤니티,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도 또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이겠네요. 아무래도 서로 병원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 겹치고, 그것도 자주 겹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회사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보 공유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좋은 이직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 클리닉 영업이나 의원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쪽을 한 사람들이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는 종합병원급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도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또 그건 또 불가능한 편인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클리닉 영업만 했다 하더라도 종합병원으로, 종합병원 담당자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그런 인원 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일반 병원 업무, 클리닉, 의원급 이런 쪽들 영업만 했다고 해서 종합병원 영업을 못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사들도 그런 걸 또 알고 있고요. 전혀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일반 로컬이라고 표현하는 의원급 영업 방식이랑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이랑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 이직할 때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닌가 보네요. 네, 물론 클리닉 영업을 경험하고 나서 종합병원 영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영업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거는 같기 때문에 종합병원 영업으로 이직이 안 된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약회사 이제 MR로 하시다가 똑같은 그런 제약회사 말고 의료기기 쪽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혹시 산업군을 이렇게 조금은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오럴 제제, 주사제 같은 이런 의약품 영업을 하다가 그런 의약품 영업에 조금 매너리즘을 느끼고 이직을 고려해서 주요 업종이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 바꿔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그게 이제 국내사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외국계 회사의 그런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직을 했을 때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특히 메이저 회사 같이 큰 규모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한 외국계든 아니면 한국계든 그런 의료기기 전문 업체라든지 헬스케어 전문 업체로 딱 이직을 했을 때 전문성은 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조직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맡아야 되는 범위, 맡아야 되는 지역의 크기도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그쪽 분야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어려움도 있고,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좀 축소된 규모로 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어려움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그럼 제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가셨던 분이 혹시 다시 제약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도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메이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직을 했는데 의료기기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직을 했을 때 잠깐 만났는데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좀 뭐 회사가 다 그렇죠. 좀 뭐 힘들기도 합니다. 이제 좀 약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었는데, 그때는 다국적 회사, 상당히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다국적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더라고요. 물론 뭐 그 회사도 그 회사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들던 생각이 뭐냐면, 한 번 이직하기가 힘들지 이직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일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은 회사를 찾아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직은 곧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직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면 경력직 제약회사에서는 이직을 하는 그런 이유가 보통은 자신들의 그런 점프라든지 좀 더 잘 할 수 있는 전문성 향상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산업군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이제 오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부에서는 이런 영업을 하다가 이제 저 영업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내부에 이런 스텝 부서 같은 데로 이렇게 또 전환 이런 게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랄지 어떤 학위 같은 것을 요구하는 부서가 아닌 이상은 뭐 그런 부서들이 있죠. 연구소, 생산부서, 개발부서 이런 쪽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그런 부서들이 아닌 이상은 자유롭게 영업사원들이 면담이라든지 사내 안에서의 면접이라든지 평가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몇몇 회사들은 회사 내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를 잡 포지셔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그 공석이 생기게 되면은 회사 전체적으로 그걸 오픈을 하죠. 지원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뭐 영업직도 상관없이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공석을, 내근직 공석을 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로 봤을 때에는 꼭 내가 영업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웬만한 내근직들, 뭐 마케팅, 뭐 인사과, 총무과, 어떤 교육부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꼭 영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본인이 영업에서만 뭐 계속 있어야지 이런 생각은 뭐 굳이 안 가지셔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직 분들을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도움이 되게끔 뭔가 이렇게 전자책 같은 것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으셔서 이제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 실제로 뭐 언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뭐 간단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쪽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경력직이든 신입직이든 이쪽 관련 산업군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좀 많이 쑥스러운데 어쨌든 그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지금 현재 책을 간단하게 쓰고 있는데요. 책 필명은 영맨시대, 영업사원을 영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맨시대라는 필명을 가지고, 제목은 현재 뭐 가제이긴 한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재모라고, 현직자가 알려주는 제약회사의 모든 것, 그 제목을 갖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전자책으로 지금 다음 달 정도에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발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분 20년 제약회사 영업에서만 20년 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력직뿐만 아니라 이제 신입분들 위해서 이렇게 전자책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분이 책이 나왔을 때도 그 크몽 사이트에서 영맨시대 제가 꼭 검색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후기도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경력직으로
쪽으로 이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서류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포인트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하면 도움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산업에서 경력자를 뽑을 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경력 기술서를 잘 작성해야 되겠죠. 그 기술서 안에는 반드시 그 본인이 해왔던 일들 중에서 잘 됐던 것들, 성공적이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퍼포먼스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잘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면접 때 면접관이 한 번 더 검증에 들어가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질문들을 또 하게 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잘 답변을 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력직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경력 기술서가 일단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경력 베이스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우수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더 그쪽에서는 더 좋아하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 이직을 위한 그런 경력 기술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현직자분, 20년 차 현직자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저를 통해서 국내사에서 외국계 제약회사로 가신 분도 상당히 많고요. 국내사에서 더 큰 국내사로 이렇게 점프를 하신 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경력 기술서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거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또 기회가 돼서 또 다른 편 관련해서 또 문의를 제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력직 분들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 제가 이제 4편이 되겠는데, 4편에서는 신입직 이런 쪽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타겟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